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주에 계시죠? 예, 광주에 있습니다. 예. 뭐, 약속은 하셨지만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진짜 내려오셨네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네, 선거에서 이번에 뭐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최대 득표를 했고, 그리고 예. 또 이번에 저희가 또 호남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출퇴근길 인사를 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지역을 뭐 많이 방문하신 거는 제가 아는데 예. 그래도 광주를 제일 많이 내려오신 거죠? 아닌가요? 광주를 기간 동안 세네 번 온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한 3번 예, 정도 되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자, 어쨌든 근소한 표 차이로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됐습니다만 대선 승리 소감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죠. 아무래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의 시간 만에 그 정치 인물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뭐 세계에서도 거의 뭐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급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당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굉장히 뭐랄까 전력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후보는 지금까지의 그 후보들과 다르게 젊은 세대 2030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다소 우리 당의 소외 지역이었던 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또 좋은 확장을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현충원 참배로 공직 행보에 나섰는데 이 방명록에 국민 통합과 번영 이런 메시지를 썼더군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는 뭐 우리 후보 입장에서 뭐 상당히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모순 같은 것도 많이 확인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향점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관점도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적인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보가 유세를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남에 가서는 호남의 이야기를 하고 호남에서는 영남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또 유세를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후보자의 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번 어쨌든 승리를 한 거고 승리 요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고 계실 텐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승리 요인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좀 간추려 주신다면요. 어제 후보랑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워낙 표 차이가 20만 표 정도 근소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만 안 했어도 저희가 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은 저희가 선거과정에 했던 여러 가지 뭐 혼합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선거를 위한 행보들 이 중에 하나만 안 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주요 요인이 무엇이더라고 보기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만 좀 소홀히 했어도 20만 표 정도는 바뀔 수 예, 있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극명하게 반으로 이렇게 딱 갈렸잖아요. 예, 예, 0.72% 차이. 예, 예. 이 의미를 두고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0.7% 차이. 솔직히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것을 엄중한 국민의 어쨌든 의사 표현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후보도 그 역대 최고 득표를 했거든요. 1,600만 표가 넘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득표율은 낮지만은 득표 수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양쪽의 진영 결집, 세 결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심 반영을 완벽하게 된 것이라 보고 그랬을 때 절반으로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앞으로 이게 협치의 틀을 잡아갈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후보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준석 대표가 당선 유력이 떴을 때의 네. 느낌, 심정, 기분은 어땠을까? 저도 예. 개표 방송을 그렇게 오래 지켜본 것은 처음이고요. 예, 예. 이제 한 방송사에서 먼저 유력을 띄웠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해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서야 드러냈고요. 네. 참 저에게는 이제 당대표가 된 뒤로부터 9개월 가까운 참 긴 과정이었습니다.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호남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예, 이 대선 승리를 이끈 이제 대표적 성과, 이 대표의 호남 끌어안기 대선 전략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인수위 과정이나 정부 참여, 정부 구성을 할 때 이 호남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글쎄요, 뭐 이제 당대표 입장하고 또 이제 인수위원회 입장이 또 있을 거고 또 당선인 입장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호남 인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차피 호남 인사라고 하는 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땐 대개는 뭐 우리 후보와 이미 친분 있는 인사들이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남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우리 그 당선인이 접해 들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호남의 정책에 관한 것들은 그거 공약 사항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지역 주민들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호남 지역에는 인프라 공약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호남선 KTX 말고 전라선 KTX 같은 경우에 고속화를 더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것만 해도 뭐 4조 원이 넘는 대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탄하게 인수위 과정부터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프라도 그렇고 호남 인사들도 그렇고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어쨌든 내각이나 이런 곳에는 네. 뭐 호남을 배려한다의 취지라기보다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우리 후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춰서 구성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 국민의당 합당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등에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국민의당 합당과는 어떻게 일정이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 약속한 대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합당을 약속했었는데 그 예. 추진 중에 당명 변경 요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렬됐는데 이번에도 뭐 저희는 당면 변경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저희가 합당 진행하겠습니다. 당명 변경은 없다. 저희가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예. 저희 당명이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또 선거를 승리한 당인데 2번 연속으로 그 당명을 변경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이상합니다. 야,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전국발 기자들이 꼭 질문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장제원 의원이 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선거 기간 동안에 장제원 의원은 뭐 선대 본부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합당 관련해서 아니면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어떤 사퇴 선언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물밑 협상 정도에 있어가지고 후보의 특별 임무를 맡아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당의 의원이고 무엇보다도 후보가 신뢰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비서실장이 임명되었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인수위에서 그 당선인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2개월 정도 시한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걸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으로는 비서실장이 제가 예, 그 대변인이 아닌 거고 이제 예. 비서실장인데 윤 당선인이 하는 일이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 뽑고 대변인 뽑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할 수 있어도 지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선인의 어쨌든 비서실장과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는 뭐 당선인이 전적으로 그 판단할 일입니다. 그거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안철수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권영세 사무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제 인수위라는 것은 이제 10년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좀 기억이 약해진 분도 있겠지만은 인수위원장은 보통 상징적인 인물이 그리고 인수위 부위원장은 실무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선거로 갈라진 국민 화합, 정치적 협치 앞으로 어떻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역 간의 투자에 차등이 있거나 아니면 인사에 있어 가지고 눈에 띄는 편향성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평무사하게 국가를 운영하면 된다. 이 가벼운 원칙이 참 간단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보통 정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예, 공평무사.
자, 오늘 언제 올라가세요? 광주에서는요? 전주로 있다가 올라갑니다. 아, 전주. 오늘. 예. 예, 전주에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공식 일정 아니더라도 가끔 찾아와셔서 광주 예.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동료분들하고 예. 정도 나누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